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당대표를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사퇴로 사실상 최고위가 붕괴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 한 대표는 최고위원이 무너져서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당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분들께도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탄핵 찬성을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씨, 그러면 내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것인가요? 네? 뭐 유튜브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 지금 한동훈 씨 정신 차려라. 네? 내가 당신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올 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하고 제가 열 몇 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4월 10일 부정선거를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필요 없다. 사전선거 할 때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도록만 관철시키면 무조건 승리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동훈 씨가 3번에 걸쳐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에 3번 정도 강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 한동훈이가 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구나. 부정선거를 밝힐 의지가 없구나. 이준석이처럼 말이죠. 국민의힘 이준석이도 부정선거로 당대표 됐잖아요. 한동훈이도 부정선거로 당대표 되지 않았습니까? 내막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관철을 못 시킨 거지요. 누구의 압력인지 외부 세력의 압력인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한동훈은 자신이 알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뭐냐?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은요, 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부정선거 막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잡고 막겠다고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0.7 몇 %로 이겼어요. 그러나 부정선거로 이재명 대표보다 원래는 이재명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서 200만 표 이상을 부정선거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10에서 10%에서 15%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 0.7 몇 % 차이로.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TK 쪽에서 조금만 표를 더 얹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떨어졌죠. 그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김규현 원장으로부터 직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사령관 있죠? 여사령관. 그
충안고 후배 아닙니까? 야, 이거 부정선거가 있는데 좀 밝혀야 되겠다 말이야. 그래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담대하고 말이죠. 저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비상경을 합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이가 사퇴하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있다? 정말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 욕이 나오려고 해. 에? 거짓과 허위로 이선된 그런 정치인들. 이러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이 한동훈이도 민주당 이중대 아닌가 이게. 부정선거 알면서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인은 알 겁니다. 나는 거기에 한동훈이에게 경악스럽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20년 검사 생활하면서 윤석열 선배로부터 많은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법무부 수장이 됐습니다. 사법부.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책임은 한동훈이 대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 자, 이 젊은 친구가 말이야, 이 권력의 법무부 장관 검사 시절에는 뭐 아무래도 특수부에 근무한, 사실 우리나라 검사들 중에요, 특수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샤프합니다. 예리하고 말이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 특수부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특수부에 있는 검사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말이죠. 철야 근무하고 애로사항 많습니다. 힘든 직업이에요. 어쩌면 애국자라고 보는 것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누구 덕분입니까? 윤석열 덕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에요. 그거를 비수를 꼽아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뽑아 칼을 찍어 비수를 꼽아 이거 배반자입니다. 배반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좋고 권력의 맛을 봤다고 해서 권력에 도취해가지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활하고 경박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망가진 겁니다. 그러나 한딸들이 있겠죠. 한동훈 좋아하는 팬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수에서 밀어주겠습니까? 배반한 사람을? 배반한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굳은 심지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과 함께 한 배를 탔으면, 대통령이 선장에 키를 줬으면 끝까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야지요. 중간에 배가 선박이 침몰된 거 아니야. 침몰된 거 아니야. 이건 비극이다 이 말이죠. 비극. 한동훈의 책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한동훈 개 국회의원들 보라 이 말이야. 공부들 해 공부들. 거대 여당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공부들 하라고. 보좌관 비서관들 6명 7명 월급 주면서 뭐하냐고. 연구해야지 연구를. 이 한심한 인간들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지 않아요. 한동훈이 이렇게 천박스럽게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렇지. 검사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머리 좋았지. 그걸 계속 책 논지 오래됐을 거야. 내 뭐 선배 동기 뭐 후배들이 다 고위 검찰에 있고 그 든든한 백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 징계법에 의해 징계받는 거야. 검찰청법에 징계받는 거라고.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나 여러분, 왜 대통령이 국회를 먼저 보내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비상계엄하고 2분 만에 진입한 거 외국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다 하고 국내 언론들은 말이죠. 탄핵당했으니까 긴급 체포해라. 검찰, 경찰, 공수처 서로 대통령 출국 금지시키고 말이죠. 긴급 체포해라. 지금 검찰에서 출두명령 나왔잖아요. 출두 안 하면 긴급 체포하겠다고 말이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분명히 밝힐 거라고 저는 봅니다. 헌재에 가서 변호인단도 있겠죠. 메모드급 변호인단도 있겠지만 아마 헌재에 가셔서 직접 변론도 할 거라고 봅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촉이 있어요. 나는 탄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 당한 후에 바로 연설할 것도 준비하셨잖아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행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성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영원히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속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냐?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원하냐?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침몰되고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우쳐야 돼요.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할 때는 법률적으로 검토 안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입니다.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끼리 논의를 했겠지요. 법률적으로. 법률적, 행정적 검토했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계엄으로 잠시 경제가 힘들고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은 먼 훗날을 본다면 너무나도 잘한 것이다. 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한동훈이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하니 내가 진짜 비통스럽고 정말 한숨이 나오고 정말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계몽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전선거 없애야 되고요. 사전선거 한다 하더라도 사전투표관에 관리거래 도장을 공직선거법 있는 대로 관철시키는 운동이 벌어져야 할 텐데 여당이 너무 인원이 적어요. 108명. 거대 야당 때문에 좋은 법안을 발의해도 통과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이 거대 야당이 제재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필요한 입법 구태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입법 폭주, 방탄 폭주, 예산 폭주를 외국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들은 깜깜이 알 수가 없어요.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계, 종교계, 교육계, 정치계 모든 식자층들이 눈이 멀었어.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내가 그러지 지인들한테 우리는 살 만큼 살았지만 앞으로 우리 후대 아이들이 걱정이다 그러니까 뭘 걱정하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이래가지고 식자층들이 이러니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한동훈 같은 이런 비겁한 자, 배신자, 반역자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예,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런 한동훈 같은 배신자는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예, 없어져야 됩니다. 이 젊은 친구가 순간적으로 어떤 권력에 그냥 눈이 뒤집힌 거지.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엾고 역겹고 비통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